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폭락론자, 상승론자 믿지 마시라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볼까 싶습니다. 저도 가끔씩 제가 영상을 찍고 제 영상도 한 번씩 이렇게 시청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대구 부동산을 보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한 번씩 유튜브를 보곤 합니다. 근데 구독자 수 상당히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은 좀 자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타인의 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하는지 몰라도 그만큼 확신이 있는지 몰라도 너무 좀 무책임하게 말하는 게 있더라. 특히 보니까 대구 사람이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뭐 주관이 있고 대구 사정을 잘 아니까 이해는 하는데 대구 사람도 아니면서 있죠. 이 대구 부동산을 너무 좀 함부로 이야기하더라. 뭐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책임지지 못할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가지고 한 분이라도 제가 볼 때는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상승론자 말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공부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양반은 보니까 뭐 서울 쪽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지방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보면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연찮게 찾아보니까 대구 아파트 강남보다 심한 수성구 거품해가지고 19년 2월 달에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영상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제가 봐도 별게 없는데 대구 아파트 폭락 이유가 낮은 소득이다. 그래서 인구 감소한다. 그래서 이 외에도 사실 대구 아파트가 폭락해야 될 이유를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 외에도 상당히 많죠. 근데 낮은 소득이나 인구 감소가 과거에는 없었나?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뭐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도 대구는 낮은 소득이었고 인구도 감소했다. 일자리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폭락을 이유를 굳이 맞추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맞다 하더라도 결론은 뭔가 하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저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 말이 다 틀리냐 그건 아니고 이 사람 말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무책임한 그런 말일 수 있고 일반 소시민 입장에서는 집을 한 채 정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사람한테 어떤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방금 이 구독자가 30만 명 넘으면 40만 명까지 되더라고요. 인플루언서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죠. 뭐 투기 수요 입성 이거는 전국의 어느 지역 광역시라도 투기 수요 입성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성하니까 가격이 상승되고 자 그래 했는데 이제 가수요가 빠지는 시점이다. 19년 2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손절하고 나올 최적의 시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을 살까 말까 팔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탓하는 건 아니고 자, 이 사람은 폭락론자인데 자 폭락을 하든 그러면 상승론자도 많죠. 뭐 전국 구해가지고 대구 와서 뭐 강연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들 분 사이에는 서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상승론자 말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고 중개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사 가고자 하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의 중개사분을 한 4-5분 정도 만나보고 그분들의 공통된 시각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서술사 구독자가 50만, 100만이라 하더라도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때 이 사람 영상을 보고 아파트를 파신 분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수성구를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 말 중에는 수성구의 학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맞습니다. 일정 부분 인정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신문이나 이런 지상을 통해서 아는 지식의 정도지 실제 여기 뭡니까? 대구의 실상이라든지 수성구의 실상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대구 아파트 폭탄 돌리기 해가지고 오늘 날짜로 또 영상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전매 금지를 하니까 청약 실수요가 실수요자만 이제 청약을 넣는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경쟁률이 감소하고 그래서 가점이 낮은 사람도 당첨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수성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구, 서구, 달서구 이제 똑같은 전매 금지 상태에서 수성구는 결코 있죠. 입지 좋은 곳,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쪽에는 경쟁률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수성구의 분양 물량이 많다 해가지고 용도지구, 뭐 리버, 뭐 저하고 프로지오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일부 지역은 특공 미달 자녀 제도도 22가구 딱 하면서 신문의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할 곳이 많다. 그래서 수성구 미달된다. 물론 미달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지만 대다수 사람이 수성구라 가지고 다 같은 수성구 아니죠. 들어오고 싶어하는 지역은 경쟁률도 엄청나게 높고 당첨 확률도 사실 희박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실을 보니까 이런 분은 잘 모릅니다. 서울에서 신문이나 보고 뭐 데이터 보고 하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한다 해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사실 부동산에 저도 공감하는 게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것은 여러모로 부작용도 많고 소시민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아파트 가격은 잡힐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수성구도 뭡니까? 일부 지역만 지금 좀 많이 뜨겁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세종시만큼 일부 지역이 세종시만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종시는 전반적으로 그렇고 수성구는 일부 지역이 그렇습니다. 수성구 내에서도 일부 지역 그렇죠. 그렇지 않은 지역이 면적별로 보면 더 큽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러한 상성론자 폭락 논자 이런 사람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단지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견문을 넓히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 이런 사람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면서 이야기하죠. 물론 언론의 자유 뭐가 있으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법인 매물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수성구뿐만 아니라 어느 광역시 서울 경기도 가도 법인 매물이 있다. 근데 수성구는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게 실수요자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구매하신 분도 투자로 하신 분이죠. 뭐 정부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매수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다. 물론 두 채까지는 이분도 아시겠죠. 이게 투기과열지구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아니기 때문에 두 채까지는 뭡니까 취득세에도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세가 문제가 좀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 수성구 고가 아파트를 두 채 가진다 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적어가지고 두 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과하는 건 뭔가 하면 수성구의 핵심 지역에 실수요자가 많이 산다는 이 사실을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성구 미분양 지역은 선호 지역이 그렇게 아주 핵심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핵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사람이 모릅니다. 그래서 수성구는 서울과 부산과 다르게 넓은 지역을 선호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도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뭔가 하면 무슨 근거로 19년 2월 매도를 추천했고 그로 인해서 손해본 것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게 내가 볼 때는 가장 좀 무책임하던데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일에 지금도 사실 수성구가 일부 지역은 상당히 뜨겁죠. 자, 일부 지역 지금 뭐 이제 폭락한다, 뭐 폭탄 돌린다 이런 제목으로 그런 제목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야지만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 사람 개인으로 봐서는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 제목을 단다 하더라도 만일에 일부 지역이 상승하면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냐. 제가 볼 때는 이게 뭡니까? 부동산은 주식하고 달라가지고 이 한번 움직이면 상승기조, 하락기조를 타면 오랫동안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죠. 정부의 규제가 강력하지 않으면 강력해질 때까지 좀 지속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큰 배, 항공모함에 해당되고 주식은 뭐 돛담배라든지 통통배에 해당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만약 상승하면 오늘 이 사람 뭐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물론 뭐 하락하면 이 사람한테 뭐 돈 주는 사람도 없겠지만 물론 이 사람이 그만큼 확신이 있고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조정지역이 되고 정부가 규제를 아주 심하게 하면 이 사람 말이 어느 정도 먹히겠지만 수성구는 지금 수성구 전체가 이런 지역이라 하면 일부 지역만 이렇게 오르는 거지 타 지역은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규제가 지정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너무 좀 자극적이면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유튜브나 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참고만 하시라. 물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불인이기 때문에 제 영상은 그냥 취미로 들으시고 그 어떤 전문가의 말도 믿지는 마시라. 참고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좀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과 빗대어 가지고 폭락론자, 상승론자 말을 다 믿지는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